사회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보다 나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달리는 맹성규 의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이제 저 같은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해야 될 역할이 틀림없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깊이 고민을 하고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낸 주민의 믿음에 최상의 결과로 답하기 위해 오늘도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뜨거운 땀방울을 흘린다.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향한 열정. 맹성규 의원의 25시를 동행한다. (2018년 6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맹성규 의원. 지역구 현안 자료를 살피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현재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인천 남동구에서 일하던 부친을 따라 소래포구 인근 논현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제2차관까지 국민이 보다 좋은 삶을 누리도록 헌신하겠다는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 30여 년 동안 공직에 몸바쳐 일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부족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인 정치에 참여를 해서 법과 제도 변경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삶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선거구가 생긴 이래 60%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천 남동구갑 의원으로 당선됐다. 정치의 길을 선택한 것도 늘 그려왔던 꿈의 연장선상이다. 3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 복지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면서 주저없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보건복지위원회. 그중에서도 맹성규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금 현재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통사고, 산재,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계획인데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있으면서 교통사고 분야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자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면서 자살 분야도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살로 인한 국민의 사망자 수를 좀 줄이고자 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강원도 원주시청. 원주시는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할 때부터 깊은 인연을 맺은 곳으로 오늘은 시청에서 자살 예방 정책 토론회가 진행된다. 원주시는 최근 시민들의 자살률 저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8배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한 명의 자살 이후 5명에서 10명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을 들 수 있다. 가족을 떠나보낸 죄책감과 고통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또 다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가족을 보는 편견의 시선 또한 지양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자살 유가족이나 자살 시도자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면 토론회도 개최할 거고요. 언론 홍보가 필요하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거고, 필요한 지지나 응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지지하고 응원하는 단체와 더불어 협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대해 8.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 유가족의 경우에는 법률 지원, 장례, 그리고 자살이 일어난 공간에서 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정부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 숨 돌릴 틈도 없이 급한 회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주사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듣고 대책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지금 폐쇄가 안 되고 운영을 중인지는 알려줘야지, 합리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설명할 수 있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발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저희 지역구인 남동에서 주사제로 사망하시는 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도 주사제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인천에서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사제 오남용이나 아니면 주사제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그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주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에 위치한 그의 지역 사무소. 오늘은 맹성규 의원이 준비한 민원인의 날 일정이 있다. 주민이 느끼는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주민과 그를 비롯해 시구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민원인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의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알려주고자 한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가능? 묻히는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기대나 희망을 주는 것보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무조건 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선거운동 당시 외쳤던 1호 공약이 제2경인선 광역철도다. 인천과 서울 구로역을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불편한 남동구 주민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자신이 한 말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그가 이끌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제 지역구가 위치한 논현동, 그다음에 남촌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은 교통의 오지입니다. 이 지역구에서 서울 쪽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거나 인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할 때도
충분한 대중교통이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철도 노선이 부족해서 논현동에서 구로까지 가는데 역관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맹성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토론회 주제 역시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만들어낼 교통혁명이었다. 인천은 서울과 지도상으로 근접한 곳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반드시 꼭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내자! 해내자! 감사합니다. 이날 지역 주민들이 토론회를 찾아와 객석을 빼곡히 채웠다. 인천의 교통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좌장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교통연구원, 동료의원과 인천시장, 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 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부와 서울을 연결할 제2경인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앞으로 제2경인선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2경인선을 계획대로 건설을 하게 되면 논현동에서 구로까지 30분 내로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우리 시민들에게 2시간 이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착공 등의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 단계마다 제가 전문가 그리고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쯤 필요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2경인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 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소강 기간의 기본 설계부터 완공까지 약 10년이 예상되는 대공사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을 이미 맹성규 의원은 꿰뚫고 있다. 저희들이 이 노선을 구상을 할 때 지금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이 환승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량진까지 가서 이제 기존의 선을 활용을 해서 구로까지는 이제 신선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구로에서 노량진까지는 기존 선을 선로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노량진에서 환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건설이 이뤄지면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조 원, 임금 유발 약 5천억 원, 고용 유발 약 3만 명. 무엇보다 수도권 일대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예측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참석한 주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힘이 생기네요. 반드시 해내야죠. 네, 그렇죠. 네. 우선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을 거예요. 누구네 집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도전동!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주민의 응원에 힘입어 제2경인선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대해본다. 주민들의 호응도 적극적이고 아주 열찬 호응이 있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교통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인천 남동구청.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급히 지역 행사에 참여하러 왔는데
구청 대강당에서 2018년 제13회 남동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날이다. 매년 열리는 해당 기념식은 한 해 동안의 봉사 성과를 되돌아보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남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 이들을 통해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전한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남동구가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섬김의 자세로 이웃을 돕는 이들의 선행은 맹성규 의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는 주민과 함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분들과 접촉을 늘려나가는 면이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저로서는 아직까지 좀 서투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하고 지역 구민들하고 다양한 접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생각. 소래포구 주민들을 찾아간 그의 현장 방문을 동행했다. 소래포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인천의 관광 명소로 매일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연간 1000만 명이 올 정도로 호황을 이뤘지만 시설 노후화로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지고 2017년에 발생한 화재 사건의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영 주차장 문제로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소래포구 오신 손님들이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 여기 와서 30분에 1,000원씩 팡팡 올라가는데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회를 먹을 수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러니 오자마자 그냥 소래 한 바퀴 돌고 물건만 사가지고 바로 가는 이런 실정이다. 현대화 사업도 사실은 이게 같이 연계돼서 하면은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발전 계획이 필요한 시점. 맹성규 의원은 소래포구와 인근의 공원을 연계한 관광 자원을 구축하려 준비 중이다. 소래포구 현대화와 소래포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지역적인 자산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소래포구하고 소래 생태 습지를 연계하는 관광 자원 활성화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동 첨단 산업 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해서 남동구가 인천에서 가장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남동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직접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피부로 느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어시장 한 곳 한 곳을 둘러보며 상인의 고충은 물론 해산물의 품질도 꼼꼼히 확인한다. 이건 오늘 들어올 네. 지금은 거의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날 소비하고 또 새로 받아서 손님들한테 좋은 물건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맹성규 의원을 살뜰히 챙기는 시장 상인들. 맛이 아주 고소해요.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맹성규 의원에게 소래포구는 어머니와 즐겨 찾던 추억의 장소. 시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남 같지 않은 이유다. 시장 방문을 마치고 포구에 정박 중인 선박을 찾아 나섰다. 때마침 당일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선주를 만나 이들이 어떤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물때가 좀 안 맞을 때는 바다에서 자고 들어올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침에 뭐 새벽에 나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그럼 하루 쉬시고 그다음 날 나가시고. 아닙니다. 바로 나가시고. 네. 저 손원인데요. 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람 불면 나가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거 세상에 이거. 도망을 하시는 분들은 그날 가서 어장을 못 보면 그물이 사고가 나요. 그렇죠. 그럼 하루 못 나가면 어장 사고가 몇 개씩 나면 그러니까. 굉장한 피해가 있거든요. 소래포구는 어시장 상인뿐 아니라 많은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곳이다. 이날 소래포구 방문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주민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새로 된 철교가 있고 예, 그렇죠. 옛날 옛날 일제시대 때 철교, 만들어진 낮은 철교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이 낮은 철교보다 지금 우리 배들이 높잖아요. 아. 그러면 물이 세게 들어오면 여기서 기름 받고 물건 푸고 이러고 나면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좀 높여주십사. 아니면 저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도 해도 좋고 하는데 사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저거를 우리가 없애진 않고 저거를 활용을 하면서 어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방안을 찾으려면 저거를 어떻게 아트형이 됐든 아니면 개방형이 됐든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볼 때가 좀 많이 있네. 예. 계획에 잘 넣으셔가지고. 소래포구 화이팅! 물때가 찰 때에 배의 드나듦이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비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재가 난 시설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교통 접근성의 문제,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이 소래포구가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래포구 그리고 소래 생태 습지 지역 그것을 저희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원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오로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온 맹성규 의원. 지금까지 쌓은 많은 경험과 지식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국회의원. 그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를 받으려면 제 개인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제가 그 지역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이나 공약들을 아주 면밀하게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맹성규 의원의 열정이 우리의 내일을 더 밝고 따뜻하게 밝히고 있다.